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병원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된 이 계기는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서비스 강사를 위해서 좀 부탁해서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한 2000년도 초반에는 병원에 서비스 붐이 불었는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의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병원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로 들렸습니다. 서비스업이란 말 자체에 대해 날 보고 웃음을 팔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이제 교수인 제가 교수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카네기 리더십 센터라는 데 가서 3개월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준 임무이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받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삶이 바뀌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하시면 아마도 자녀 성적이 올라가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고 승진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을 해도 여러분 행복해지실 겁니다. 잘 안 되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병원 속에서 일하는 우리는 사실은 그 서비스업이라는 일입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 사람들은 늘 서비스 교육 속에서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친절하라고. 근데 그 친절하라고 하는 것이 병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미소를 팔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사람은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그 기술을 부려서 그 사람의 미소를 팔으라는 가식으로 하라는 것은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은 이제 어느 기업이나 그 핵심적인 기술이 있고 그걸 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게 뭐냐면 냉장고를 파는데 이 냉장고는 얼마나 잘 어울립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파는데 이 자동차는 어떤 훌륭한 성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탁기를 파는데 얼만큼 잘 빨립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핵심 기능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가 됐다고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병원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가고 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유명한 병원을 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큰 병원은 의료는 평준화됐고 어디 가나 비슷한 수준 있는 진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우리 환자들은 되게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선택하는 과정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의료는 다른 점과 차이가 하나가 보험의 제도가 돼 있고 가격이 다 어디나 비싸고 싼 게 없이 통제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료 상품의 차이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제품은 비싼 것은 비싼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크든지 냄새가 좋든지 디자인이 좋든지 뭔가를 비싼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의료는 비싼 돈을 들였지만 그 비싼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돈 들어간 것만큼 느낄 수 없는 그래서 돈과 가격은 사실은 의료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결정 구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는 나한테 얼마나 편리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또 다가오는 환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병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고 환자들로 하여금 기다리지 않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 병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병원은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졌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벌써 좋습니다. 그것부터 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환자들의 욕구와 니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런 점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가 이제 우리가 환자의 서비스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불친절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과에서는 산동제를 넣고 환자가 기다리게 있습니다. 그럼 산동제를 넣고 눈이 보이지 않는 환자는 참 답답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요? 직원이 대답합니다.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환자가 듣는 느낌은 나는 거기에 당신의 질문에 난 관심이 없어요 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길을 물어보는데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직원이 몰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그 순간 나의 질문과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무시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난 당신이 길 모르는 것에 관심 없어요 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온 환자들은 누구나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환자를. 자기에 대해서. 병원 외래에서 데스크에 가면은 직원이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가 끝나길 기다리는데 그 직원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전화를 계속 받고 갑니다. 시간이 가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화를 받는 직원이 환자 온 것을 눈빛을 한번 주고 온 것을 알았다고 해주면 이 환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온 사람에 대해서 그 눈길 한번 안 주고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환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 병원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쉽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마음부터 가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직원으로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병원의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만 기본적인 걸 갖추고 가면 아마도 삶이 달라질 거라고 하고 직장 생활이 달라지고 다가오는 환자가 행복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판, 불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 불명. 우리는 어느덧 교육 환경 속에서 많은 질책과 비판과 불평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야단 맞는 거를 일상화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은 분들은 그냥 야단이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냥 야단을 맞아 먹고 그렇게 크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그냥 야단치는 거를 모욕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비판과 불평은 그렇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3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고 여러 가지가 가지만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다시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했던 경험이 한 2번쯤 있는데 그 한 번은 뭐였냐면 제가 봉사를 집 짓는 헤비타트라고 하는 집 짓는 봉사를 한번 갔었는데 지방과 필리핀 쪽에 한번 갔는데 한 번은 한여름에 그 집터를 닦는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한 35도 40도가 되는 데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이건 비 오듯이 땀이 쏟아지는데 정말 땅 안 파집니다. 정말 힘든 성과도 나지 않고 하는 걸 한 일주일 하고 나니까 다시는 에어컨 밑에서 일하면서 불평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이 에어컨 우리처럼 잘 된 데서 일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는 좀 참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하나는 제가 일하는 중환자실 속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였습니다. 거기 있는 환자들은 한 번만 맛있는 걸 먹어봤으면, 저 햇빛 속을 걸어봤으면, 숨이 안 찼으면, 한 번만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아주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그 소망,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대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하고 월급을 타고 돌아가면서 그런 데서 오는 조그마한 불평을 감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삶은 늘 힘들게 마련입니다. 힘든 건 늘 힘듭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도 주고 다 하는 거니까 뭐 굳이 힘들다는 말은 힘들지만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건강하고 또 월급 타고 있고 일하고 있으면 그렇게 쉽게 힘들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평을 해서 망했다가 이제 그 좋아진 사람이 얘가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링컨은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비판을 해가지고 그 상대로부터 결투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투를 하면 결투 신청을 받은 사람은 무기를 고를 수가 있는데, 링컨은 총과 칼 중에서 칼을 골랐습니다.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자기 팔이 길거든요. 이 사람이 말판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결투 장소에서 극적인 화해로 결국은 그 결투는 끝나고 이 사람은 돌아오면서 목숨을 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결코 남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참모가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이 틀린 거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사하라는 겁니다. 인사하라.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분의 이름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인사 안 합니다. 왜 인사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상대가 인사를 안 하니까 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악수를 하고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에게 인사하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고 인사를 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셜 테크닉입니다. 자녀에게도 인사를 시키십시오. 인사하게 되고 이름을 외우게 하고 가십시오. 이름을 외우는 걸로 장사를 잘한 술집 마담이 있었는데, 강남 세브란스 밑에 한 술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직원들이 그 집을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전 자주 간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가는 정도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갔는데 이 마담이 이름을 알아보는 겁니다. 신촌에서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접대한다고 갔는데 이 마담이 그 스텝의 이름을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작년 봄에 오셨지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우리 자기 오는 단골 고객의 명단을 아예 다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있는 사람이고 언제 왔었고 하는 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집에 가서 외운답니다. 써놓고 써놓은답니다. 메모를 해둔답니다. 그리고 누가 온다 그러면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분은 오면은 거기 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런 데가 있으니 거기 가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다른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거로도 갑니다. 실제로 많은 경쟁 병원에서는 환자 이름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으로 요새는 외우고 알아봐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그 환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그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분은 조그만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량 있게 생각합니다. 저 병원은, 이 직원은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나를 잘 해주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뭐 그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잘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돼서 그에게는 훨씬 많은 찬스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미소를 지어라. 웃어야 됩니다.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은 접근하기조차가 어렵습니다. 제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많은 그 주니어 스텝이 있었고 환자가 없는 시니어 스텝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주니어 스텝은 들어온 지 얼마인데 환자가 많고 시니어 스텝은 환자가 없을까? 차이가 하나인데 그 시니어 스텝은 말 붙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말하기가 좀 쉽고 부탁하기가 쉬운 이런 인상을 가진 선생님들에게는 자기 가족과 다 부탁을 하게 돼서 환자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도 많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얘기해야 될 때 얼굴이 굳어져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말하기 쉬운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좋게 갖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쟁력에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하지 마라, 인사하라, 미소를 지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주변에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겁니다. 주변에.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일은 단독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예를 들면 수술 하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수술에 소독하는 사람도 있고 환자 데려온 사람도 있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약품을 준비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병원은 안 돌아갑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저 소독실이 안 돌아가든지 또 장비를 세팅하는 데가 안 돌아가든지 청소가 안 된다든지 약품이라든지 또 간호라든지 마취, 이송 모든 다 맞아야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병원에는 안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가 그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서, 종적인 구조에서는 얘기가 잘 가는데 타 부서와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부서와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부서 내에서, 가족 내에서도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이 가족이 아프면 어떠냐고 물어봐주고 인사를 해주고 감기는 다 낫냐고 하고 그 문제가 돌아갔냐고 이런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으로서의 온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직원의 가족이 아픈지 뭐한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건 그의 일이고 난 내 일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외로워집니다. 누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우리는 서로 외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가 조금 더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직장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늦게 나오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주고 아픈 건 다 낫냐고 물어봐주고 힘들 땐 도와주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병원의 경쟁력도 올라가고 일도 스무스하게 돌아가고 일도 힘들지 않게 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칭찬하라는 겁니다. 칭찬해주라라고 하는 건데 이 칭찬이 단순히 이쁜데 라든지 그 옷 멋있는데 이런만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칭찬은 그 사람이 가진 장점, 그 사람이 잘한 일을 인카리지 해주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집사람에게 라면을 가끔 끓여줄 때가 있는데 끓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면을 끓여주면 이 집사람이 당신이 끓여주면 정말 맛있어 이 말을 합니다. 그래? 나는 정말 잘 끓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딴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 라면 봉투 뒤에 있는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듭니다. 그러면 정말 맛있어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칭찬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는 일 속에서 수많은 일이 예를 들면은 식사를 했으면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에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또 수술이 끝났거나 프로세스 끝났으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움을 줬으면 스스로 뿌듯하게 느껴지고 다음번에도 그를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도와줘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고 난 내 일이고 내가 왜 당신에게 꼭 인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지 않을 이유는 수백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지 않을 이유는 굳이 나도 바쁘고 나도 다른 일도 있고 회의도 있고 딴 사람에게 수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하나, 일이 돌아가게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이놈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윽박질러 가지고 무섭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그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를 돕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관심을 가져주고 온화하게 대화하고 그에게 인카레해주고 고맙다고 얘기해 줄 때 그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고 난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과 노고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수많은 일을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다 하고 가지만 아무도 그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그는 돌아갈 때 나도 세상을 깨끗이 만들었어 하고 나를 인사해 기쁘게 느껴 누군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또 환자가 와서 주사를 맞고 참고 갔으면 잘 견디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그 환자는 더 잘 참으려고 하게 됩니다. 또 기다렸으면 잘 기다렸다고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칭찬을 해주고 인카리지 해주면 불평이 줄고 훨씬 효과적으로 병원이 아주 경쟁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청소를 잘했으면 네 덕분에 방이 깨끗해졌구나 고마워 하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냥 넌 착한 아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가 한 행위를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또 다시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가진 장점을 자꾸 말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도와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성적도 올라가고 아이가 하게 되고 인커리지도 갖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잘한 점을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해주고 인사해주고 알아주고 얘기해주는 거면 그러면은 투덜거리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도 자기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쁘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집안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교육을 제가 받고 이걸 하기 전까지는 집에서도 칭찬을 잘 몰랐습니다. 당연히 학교 가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엄마 아빠 공부 잘했어. 그게 뭐야? 밥이 이게 뭐냐? 늘 밖에서 먹던 밥보다 그냥 그렇고 갔습니다. 불판을 줄이기 시작했고 고맙다고라도 억지로도 얘기하기 시작했고 애들에게 칭찬했고 수고했다 얘기해줬고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합니다. 왜 그래? 너 하지 마. 됐어. 하던 대로 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하면 속마음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하지 않던 사람이 칭찬하면 그렇게 가는데 자꾸 하게 되면 훨씬 좋아집니다. 원장님도 칭찬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원장님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도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훈련이 좀 덜 돼 있긴 한데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해주고 미소 지어주고 칭찬해주고 비편 불만하지 않고 그가 아픈지 순수한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제가 말한 이런 소셜 스킬은 그렇게 뭐 커다랗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만 조금만 훈련되면은 나와 함께 사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 나와 함께하는 환자 이들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 나아질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일 이외의 어려움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마 지켜나가시면 여러분 직장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발 닦는 곱창집인가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곱창집 직원이 그 발 닦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곱창을 손질하다가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런 일은 그냥 묻혀졌고 지나갔고 어느 그 곱창집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이 뭐 문제가 됐을 것 같지가 않은데 지금 한번 유심히 요새 매스컴에 나오는 일을 한번 보시면 직원의 한 사람이 사소한 실수가 그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곱창집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유치원이나 어디에서 한 직원이 잘못된 행동 하나 한 걸로 그 유치원이 문 닫는 일들이 나옵니다.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고 중에 사소하게 불미스러운 행동 하나로 조직 전체가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긴장하고 그런 일들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진료와 별 상관이 없는 어떤 것이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런 일 하나가 병원 전체 조직을 다 위협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행이라든가 태도, 예의 바르게 하고 그런 거는 어느 때보다도 윤리 이런 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가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병원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병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에 경쟁 병원이 삼성, 아산, 가톨릭, 서울대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 병원은 다 뒷배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정부가 있고 아산 현대가 있고 삼성은 삼성이 있고 가톨릭은 교황청이 있고 어쨌든 뒷배가 있는데 세브란스는 뒷배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하나하나가 우리가 잘하고 가는 거 선배들이 해왔듯이 이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 병원이 잘 되는 게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삶의 하나의 커다란 행복이고 우리가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데는 누구나 힘써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한 것 몇 가지가 있죠. 불평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미소를 지어라, 인사해라, 칭찬해라, 그리고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눠라, 사소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잘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환자가 행복해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직원이 행복해지고 우리 병원 모두가 좋아질 겁니다. 잘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